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뉴스입니다. 20년 이상 부산시 시금고를 유지하고 있는 부산은행이 시민을 상대로 대출금리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보도했었는데요. 부산시의회가 부산시금고은행의 역할과 지역 공헌에 의문을 제기하며 시금고은행 지정 시 평가 항목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한 해 수십조 원 규모의 부산시 살림살이를 운영하는 부산시 시금고. 고물가, 고금리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 이후 부산시 의회가 부산시 금고의 지역사회 기여와 역할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시군구를 맡고 있는 지역은행으로서 지역 주민에 대한 배려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죠. 배려가 약했죠. 그죠. 차기 시군고 선정이 1년 넘게 남았지만 다급해진 부산은행 측은 시민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평균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눈가림식이란 지적입니다. 그러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신용도가 600점 이하는 결국은 대출 안 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공의 부산은행이 부산 시민들의 가계 대출 시 저신용자에게도 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또한 금고 협력 사업비를 비교해봐도 2023년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액이 적은 인천시보다 부산시가 훨씬 적게 책정됐습니다. 차기 시군고 지정 공모 시 시민을 위한 기여 부분 강화 등 지정평가 항목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24년간 독점으로 인한 혹시 홀대 받은 거 아닙니까? 부산시는 시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 기여도와 또 시민들의 평가를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이 평가 항목 선정을 위해서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한편 금융기관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인 부산시 지역 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현재까지 재원을 마련하지 않아 저신용 시민대출과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등 적재적소에 도움을 줄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이번 장마는 이례적으로 엿새 만에 연 강수량의 3분의 1이 쏟아지는 등 역대급 폭우를 동반했는데요. 공식적으로 장마는 끝났지만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가능성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기상청은 6월 25일 제주도에서 시작해 7월 26일 중부지방에 내린 비를 끝으로 올해 장마가 종료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장마 기간은 31일로 평년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강수량은 648mm로 1973년 이후 기준 역대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장마 기간 중 실제 비가 온 날 대비 비의 양에서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는 지난 24일까지 68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평년 장마철 평균 강수량 382mm에 비해 2배가량이 더 쏟아졌습니다. 올해 장마는 역대급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린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지난 13일부터 18일 엿새 동안 충북과 충남, 전북에 내린 비는 연평균의 3분의 1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평년보다 강했던 수증기 공급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으로 장마 시작 단계부터 비의 재료가 되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후반부에는 북서쪽의 건조한 공기와 남서쪽에서 유입되는 고온의 수증기가 충돌해 정체전선이 활성화됐습니다. 기상청은 최근 우리나라 여름철 강수 패턴이 변화하면서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최근 부산 지역 아파트 분양 시장이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우려됐던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회복을 말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재개발 지역입니다.
4,488세대 대단지가 들어섭니다.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300만 원, 평균 청약 경쟁률이 15.6대 1을 기록했습니다. 주택 경기 침체 속에서도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주변에 인프라가 다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산에서 제일 많이 하는 2호선이 지나가는 그 중심 쪽에 있는 데고요. 무더기 미분양 사태를 빚었던 인근의 다른 재개발 지역도 분양 시작 3개월여 만에 2,033가구가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3월 일반 공급 청약 평균 0.6대 1의 저조한 경쟁률을 보였지만 가격 경쟁력이 수요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싸잖아요. 그 미분양에 나간 게 저층, 못난 이들이 다 갖고 갔다고요. 여기에 부산의 하반기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은 13,000여 가구. 실제 계약으로 이어져 분양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면서 앞으로는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리스크는 상당히 낮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에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면서 미분양 아파트들이 빠르게 이제 소진이 됐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도 부산 지역 주택 시장이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1년 6개월여 만에 전국 아파트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했지만 부산은 하락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의 금리 상승 여부와 기다리고 있는 재개발 사업의 진행 여부도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만덕 3터널로 불리는 만덕초읍터널 개통으로 인해 만덕과 덕천동 방향으로 차량들이 몰리면서 일대 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개통 전부터 교통체증과 신호체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지만 관련 기관의 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북부 덕천동에서 만덕 초읍터널로 합류하는 길목입니다. 터널행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과 반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이 얽히고 설킵니다. 공사자들이 교통정리를 시도하지만 체증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만덕 초읍터널 진입로부터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서 일대 도로가 교통 체증을 빚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나 구포시장으로 빠져나가려는 차량들도 교차로에 발목이 묶이면서 덕천로와 숙등역 일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1일 만덕 초읍터널이 개통된 이후 달라진 출퇴근 풍경입니다. 도로는 참 좋게 터널을 뚫어놨는데 기존 도로로 가지고는 이 차들이 소화를 못해 지금 이게. 뭐 대책이 없습니다 이게는. 우리가 보면 도로 확장밖에 없는데 뭐 이게 도로가 뭐 확장할 도로도 그것도 없고 해서 참 앞으로 그게 막막하죠. 지자체도 개통 이후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해서는 도로 확장이 제일 근본적인 기획책인데 그 도로 확장이라는 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간 갈등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만덕 이동과 터널 접속도로 합류 지점에 좌회전 신호를 부활시키려면 보행로를 옮겨 한 개 차선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바로 옆 아파트 부지 일부를 사용해야 하는데 주민 동의를 받기 만만치 않습니다. 신호 삭제로 터널 위 2,200여 세대의 주민들은 왕복 1,000m를 돌아가는 실정입니다. 아예 이야기하니까네 우리 동문에서는 주민들이 아예 반대고 아예 생각 없는 식으로 그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병원 앞에서 여기까지 유턴해 와야 되거든요. 그래 아침에 보면 출퇴근할 때 보면 여기에 초중고가 있으니까네 아침에 차가 많이 밀려요 보면. 부산시는 뒤늦게 좌회전 신호 재설치에 필요한 5억 원 등 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양측 아파트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공사를 하면서 공사하는 데 주 목적이 있었지 어떤 주민 불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이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 놓친 부분은 반드시 챙겨야 될 부분이고 주민들 목소리가 또 반영될 수 있도록 또 녹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덕 3터널 일대 주민들은
지난 7년 6개월간 공사로 인한 분진과 소음 등을 감내해왔지만 시는 터널 개통에만 급급해 주민들을 살피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BTV 뉴스 박주환입니다. 서구 공동어 시장 맞은편에 있는 한 분식집. 안에 들어가니 분식은 없고 정식이 눈에 띕니다. 쟁반 가득 차려진 정식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반찬 가지수만 9가지, 생선구이와 매운탕은 때마다 달리 나온답니다. 이렇게 나온 정식 가격은 8,000원. 간편하게 먹고 싶다 하시면 시락국을 시키면 됩니다. 구수한 시락국에 달걀 후라이까지 포함된 7가지 반찬이 나오는데 가격은 5,000원입니다. 이 가게 간판엔 분식이라 써있는데 물어보니 떡볶이나 어묵은 찬바람 불 때 장사한답니다. 주인장 경력은 6년, 첫 장사집이라고 하는데 손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여기에 셀러리맨들이 오면은 하루 10,000원 가지고 밥도 먹고 담배도 살 수 있는 그걸 제가 계속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물가가 오르고 나니까 올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지만 또 되돌아보면 그 작은 돈으로 가지고 하는데 처음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가게 새벽 4시에 문을 열어 점심까지 팔고 일요일은 쉰답니다. 참 배달은 안 됩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동대신동에 있는 국수집입니다. 멸치국수가 전문인데 국물 맛이 아주 진합니다. 멸치 향이 강한데 비리진 않습니다. 비빔국수엔 콩나물, 오이, 양배추, 여기에 김가루까지 들어가 식감도 맛도 시원합니다. 멸치국수는 4,000원, 비빔은 5,000원. 그런데 가게 들린 손님들 메뉴는 제각각입니다. 여름 별미인 콩국에서부터 선지국에다 비빔밥까지 모두 6,000원이면 맛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저렴하고 싸고 음식이 간이 맞아요. 선지국도 있고 콩국도 있고 비빔밥도 있고 또 종류가 여러 종류고. 이 가게 주인장도 여기서 장사한 지 6년 차. 하지만 음식점 경력은 30년이나 됐답니다. 저는 제가 직접 하고 또 가게가 저희 집이라서 원가가 좀 절감된다고 봐야지. 그러고 뭐 시장도 좀 큰 시장을 가고 그래서 조금 착하게 너무너무 고맙고 손님들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눈물 나도록 고맙습니다. 이 가게도 점심시간만 문을 열고 일요일은 쉽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김석진입니다. 언덕이 있는 포구라는 뜻의 덕포엔 아주 오래전 사람들이 배를 타고 드나들며 생겨난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복이 있는 덕포시장입니다. 복이 있는 덕포시장은 47년이라는 아주 긴 역사를 자랑하는 뿌리 깊은 전통시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래된 시장인 만큼 상인들 역시 애정을 갖고 한 가족처럼 고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채소, 과일, 고기, 생선, 생필품 같은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매하고 있어 방문객이 꾸준한 편이고요. 특히 주변에 대형 마트가 많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IMF 때 딱 왔기 때문에 이제 25년 그쯤 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시장이 참 괜찮았어요. 대형마트에는 없는 시장의 정은 상인들의 환한 미소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손님을 맞이한 만큼 시장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글쎄 내 생활 터전이고 또 손님들을 또 맛있는 걸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곳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겁게 장 볼 수 있는 거.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시장 갔다가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김치하고 또 국도 끓이고 계속 이제 볶고 이렇게 뒤지고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나는 밖에서 이제 이렇게 상 정리하고 손님 받고 오래 하시네요. 오래 해서 좋습니다.
꼭 단골 올해까지 할게요 하는 손님들 그냥 맛있게 잘 먹었다고 그럴 때가 제일 기분 좋습니다. 말은 안 들어간다 하니까. 시장엔 가족이 대를 이어 운영 중인 상점도 많은데요. 이 작은 잡화점은 부모님에 이어 딸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3년 전부터 딱 이 자리에서만 지금 33년째 지금 되었거든요. 이제 34년에 들어가는데 이제 어머니가 여기서 하신 지가 벌써 20년, 그 이후에 저랑 같이 있기 시작한 게 또 벌써 14년 정도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2대째죠.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시면서 중간에 저랑 같이 하면서 이제 점점점 지금은 이제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는 역할. 딸하고 같이 하니까 아무래도 허물도 없고 또 서로 이제 친구처럼 이렇게 뭐 대화를 나누면서 네가 잘못하면 아 그래 하지 마라. 그리고 저도 이제 지가 또 뭐 엄마가 잘못이 있으면 엄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래 하고 서로 친구처럼 재밌게 지금은 꾸려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덕포시장 이 재래시장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랬는데도 유일하게 그래도 사상 덕포 지금 여기가 그래 모라 이래 가까이 주위에 이래 모두 재래시장이 있어도 지금 덕포시장이 그래도 최고 낫다고 봅니다. 저는 덕포시장은 그래도 오면은 그래도 손님이 그래도 조금 있으시고 또 모든 참 주민들이 그래도 우리 덕포시장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하니까 또 아시는 분들이 또 이래 찾아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러니까 저는 뭐 복이 있는 덕포시장에서 그래도 이래 장사를 잘 하고 있으니까 저는 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2년 전 개업을 한 작은 족발집을 찾았습니다. 덕포시장에 자리를 잡은 소감이 궁금한데요. 시장의 인심도 너무 좋고 또 이렇게 주위 이런 상인들끼리도 사이도 너무 좋고 또 뭐 이렇게 시장 자체가 조금 활성화만 되면 또 가격들이 덕포시장이 삽니다. 사고 싱싱하고 첫째 뭐 채소도 싱싱하고 아주 인심이 좋아요. 인심이 좋고 마음들이 다 풍부해서 그런가 넉넉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저도 시장에 이렇게 하기 전에는 마트라든지 대형 뭐 이런 데 많이 이용을 했는데 사실은 시장에 들어오고 보면 우리 이런 상인들이 매일매일 물건을 해오거든요. 그래서 물건들이 싱싱합니다. 다른 마트보다도 오늘 하루 다 소비를 하는 그런 전략이에요. 이게 지금 덕포시장이. 그래서 싱싱해서 모든 게 좋아요. 들어오시면. 오랫동안 운영이 힘들었던 고객 쉼터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고 1층엔 마을 건강센터를 함께 운영해서 혈압이라든지 치매 같은 질병 관리에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장을 보시다가 짐이 무겁고 힘들면 언제든 편히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힘을 내려면 지역민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대형 마트도 좋지만 덕포시장에 오셔서 많은 상품을 구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을 사랑하고 고객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상인들이 있는 한 덕포시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보물로 건재할 것입니다. 복이 있는 덕포시장 화이팅! 거기 있는 덕포시장 사랑해요. 덕포시장 화이팅!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덕포시장 화이팅! 여름철 최대 4만 명이 방문하던 북구 대천천이 감염병과 가뭄 등으로 최근 방문객 수가 절반으로 뚝 떨어졌는데요. 접근성 개선과 수질 관리 등을 통해 다시 안전한 물놀이 명소로 거듭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화명 도심을 관통하는 대천천 계곡입니다. 여름철 많은 시민들이 찾는 서부산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입니다. 지난해 7월과 8월에는 2만 5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북구는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8월 말까지 행락질서 안내소를 운영합니다. 제일 많이
붐비는 지점이 6지점부터 6, 7, 8, 9지점 그 사이에 인원이 제일 많이 붐빕니다. 휴가철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500명에서 2,000명 가까이 몰리거든요. 인원수가 그 정도로 많이 옵니다. 관리 구간은 금정산성 서문부터 화명 코롱 아파트 입구까지 2.1km 구간입니다. 물놀이 가능 지역을 10개 구역으로 나누어 안전요원 14명이 집중 배치됩니다. 계곡 접근성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군은 17억 원을 들여 2년 전 대천천 입구부터 애기소 계곡 인근까지 보행로를 설치했습니다. 수심이 최대 3m에 이르는 애기소는 출입이 통제됩니다. 사망사고 한 번 있었지. 애기소에서. 그 심정지로 인해 갖고 학생이 그 이후로는 지금 애기소 자체를 지금 전면 통제를 하고 있어요. 물놀이를. 그 구역만. 북구는 매주 2차례 수질 검사를 시행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수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서객이 많이 몰릴 때는 대중교통이나 화명수목원, 대천천마을, 대천천 누리길 주차장 등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지난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낮춘 뒤 한동안 감소세를 이어왔던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시 증가세로 꾸준히 느는 데다 독감 유행까지 이어지면서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6월 초 2만 명대를 보였던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는 지난 19일부터 하루 4만 명대를 훌쩍 넘겼습니다.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1월 중순 이후 처음입니다. 부산 지역도 전국 양상과 비슷한 증가 추세입니다. 지난 24일 하루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격리가 공고 단계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확진이 되었을 경우에 가급적이면 또 이제 고위험군이라든지 고령층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라든지 그리고 증상이 좀 나타나고 하는 확진자분들께서는 그래도 자택 격리를 좀 권고를 드리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가 크게 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코로나는 후각의 마비라든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지금의 코로나 증상은 콧물이나 재채기로 시작을 해서 인후통, 발열이 일어나는 전형적인 독감이나 감기 증상과 매우 유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코로나뿐 아니라 여름철 꺾이는 추세를 보였던 독감까지 퍼지면서 여러 감염병이 동시에 퍼지는 멀티데믹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독감이나 코로나가 실제 증상만으로 구분하기는 힘듭니다. 특히나 이러한 증상이 있다고 해서도 무조건 코로나 검사나 독감 검사를 하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결국은 증상이 심하기 전에 가까운 병의원에서 전문의와 꼭 상담을 하셔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사람 간 접촉이 많은 여름 휴가철을 기점으로 확산세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전문가들은 호흡기 증상 발생 시 개인 위생 수칙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휴양지에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데요. 독감이나 코로나는 더욱더 전염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노약자나 또는 면역이 떨어진 분들은 덴탈 마스크라고 불리는 그런 마스크나 또는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꼭 쓰시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손 씻기와 양치질하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역 당국도 여름 휴가철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확산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며 특히 간염 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